강, 빛날 화. 강 아래의 아름다운 골 강화도. 사람이나 동물까지라도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는 귀소 본능이 있다. 그만큼 근본과 뿌리가 중한 이유이다. 고조선 건국 신화의 성지, 왕들이 하늘에 제사를 올리던 곳, 해마다 개천절에 제천 행사가 거행되는 곳, 국난이 닥칠 때마다 마지막 피난처였던 곳. 왜 이곳이어야만 했을까? 강화도는 우리나라에서 4번째로 큰 섬으로 강화대교가 놓이기 전까지는 섬으로만 있었다. 왕래가 힘든 위치임에도 우리 역사 시작부터 주조연으로 나타났다. 강화도 남쪽에 자리한 만이산은 백두산과 한라산이 중앙에 위치한다. 민족의 영산이라 불리며 기가 센 곳으로 유명하다. 그래서일까?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의 아들 단군 왕검이 이곳에서 하늘에 제사를 올렸다. 그런 연유에서 만이산 정산의 참성단에서는 매년 10월 3일이 되면 개천절을 되새기는 제례 행사를 연다. 만이산은 마리산, 마루산, 두악산이라고도 불렸는데 그만큼 민족의 머리가 되는 산인 셈이다. 여러 코스 중 정수사에서부터 타는 암릉 구간 코스. 겹겹이 정교하게 쌓인 모습은 영락없는 명산이면서 신령한 산임을 느끼게 해준다. 해발 472m, 정상에는 참성단이 자리하고 있다. 둥글게 자연석으로 기초를 만든 하단은 하늘을, 네모나게 층층이 쌓은 상단은 땅을 뜻한다. 이는 예부터 우리 민족은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지금 뒤에 보면은 석축으로 쌓아 있는데 저것이 참성단이죠. 참성단. 하늘에 제를 올리는 단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 5m의 높이로 축성이 되어 있는데 자연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뜻하고 사각이 의미하는 것은 땅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지 간에 사람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천지인이 되는 거죠. 옛날에 상고시대 때부터 단군이 내려와서 하늘에 제를 올렸던 곳이고, 하늘과 맞닿은 곳에 축조된 참성단은 우리 민족의 시조 단군 왕검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단을 쌓았다고 전해진다. 고려와 조선시대 이곳에서 국가 제사를 지내는데 불교와 유교의 나라였음에도 도교식 제사를 지낸 것은 의아하지만 그만큼 만이산은 우리 민족의 뿌리가 담긴 성지였음은 틀림없다. 개천절이다. 또 전국 체전 때는 체화, 여기서 나눠서 봉송을 하게 되는 바로 그곳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 여기에 와서 제를 하늘에 올리는 그러한 민족의 영산이다. 옛날부터 우리 민족은 천손 강림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그냥 독자적으로 우리 민족이다 이러기보다는 하늘의 자손이다. 하늘의 뜻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 치리가 되는 민족이다. 개천절 날도 여기에 와서 이제 하늘에 제를 올린다. 개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와서 신시를 열고 우리나라가 이제 시작이 됐다. 고조선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최초의 고대 국가, 이 나라가 열릴 때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개천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와서 우리가 이 개천이라는 말을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제를 지내면서 기념을 해왔지만은 그 기념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늘이 사실은 닦였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 하늘이 언젠가는 열릴 것을 기원을 해왔다. 그 제가 그런 것을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간에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하늘이 열렸어요. 우주의 일주일을 맞아서 60갑자 되는 1984년 3월 14일 날 이 개천, 하늘이 이미 열렸다라는 것을 이런 자리에 와서 한번 정확하게 알리고도 싶은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서기도 했습니다. 강화도에는 오래된 세월 담은 또 다른 유적이 있으니 바로 부분리 고인돌이다. 고대 부족국가 지배층의 무덤이자 제단이었던 고인돌이 고려산 북쪽으로 다수 분포해 있다. 한반도에는 세계 고인돌의 40%가 밀집해 있으며 그 가운데 강화도에만 약 150개의 고인돌이 현존한다. 그중 교과서에 나올 만큼 대표적인 고인돌이 부분리 지성묘다. 탁자식 고인돌로는 남한에서 가장 크며 덮개돌 무게만 무려 53톤에 달한다. 고인돌은 기온이 온화하고 농경이 발달해 선사시대부터 많은 사람들이 정착해 살았다는 증거이지만 그렇다 해도 중장비로도 운반하기 힘든 거대한 돌이 그 시대에 어떻게 자리 잡을 수 있었는지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이다. 만이산 동쪽에 마주하는 산 정족산. 세 발 달린 가마솥을 뒤집은 모양을 하고 있어 정족산이란 이름이 붙여졌다. 예로부터 이곳 사람들은 만이산을 할아버지 산으로, 정족산은 할머니 산으로 여겨왔다. 정족산은 만이산 참성단에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 준비하던 사람들이 기거했던 곳으로 전해진다. 정상에 오르면 움푹 들어간 지형을 따라 산성이 쌓여 있는데 바로 정족산성이다. 언제부터 존재했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이 성을 단군의 세 아들이 쌓았다는 전설이 내려와 삼난성이라고도 불린다. 삼난성의 오랜 역사만큼 성 안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 전등사가 있다. 고구려 소수리망 2년에 아도 화상이 창건해 진종사로 불리다가 고려 충렬왕의 비 정화공주가 옥등을 시주하면서 지금의 이름이 붙게 됐다. 그런데 왜 이 주변에 산성이 필요했던 것일까? 외세의 침략을 피해갈 수 없었던 한반도의 축소판인 강화도도 항쟁의 격전지였기 때문이다. 474년 고려 역사의 도읍은 줄곧 송악이라 불렸던 개경이었다. 몽골의 침입을 피해 수도를 강화도로 이전해오면서 39년간은 고려 왕조가 이곳에 머물렀다. 지금은 고려궁지라는 터만 남았는데 1270년 환도하면서 몽골의 요구로 궁궐을 모두 허물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에 들어서서 행군과 광화유수부, 외교장각 등을 세웠으나 그마저도 1866년 병인양요 때 소실됐다. 외교장각은 왕실 관련 서적을 보관하는 도서관과 같은데
프랑스군이 병인 양육 때 의계를 포함한 서적들을 불태우고 약탈해 갔다. 조선 왕실 의계를 비롯한 외교장각 도서 297권은 정상회담 합의 후 2011년 봄 5년마다 임대하는 방식으로 145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이 이름이 고려궁지라고 하는 거예요. 고려시대 때 왕궁이 있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왕이 있는 궁궐이단 말이에요. 궁궐이 왜 이 섬에 와 있어야 되냐 이거지. 고종 19년 최 씨가 무신 정권을 잡고 있을 때죠. 최이 또는 최우라고 하는. 근데 그 당시에 나라는 부패했어요. 부패하면은 따라 붙는 게 있어요. 외세의 침략이에요. 조선시대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인류의 역사가 그것을 다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침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부가 이미 부패가 됐다는 것을 반증을 하는 거예요. 고종이라고 하는 왕이 존재하고 왕궁이 있고 다 있지만은 사실은 무용지물과 같았다는 거예요. 권력의 힘은 이미 떠나버린 거죠. 그 무신들에게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부패했겠어. 여기는 호시탐탐 노리는 곳인데 약점이 보이니까 치는 거지. 이제 이친 거예요, 이치.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그 당시에 이제 몽고가 침략을 해온 거죠. 그래서 몽골과 항전을 했지만은 불가항력이야. 안 돼. 이미 나라가 부패했는데 그 무슨 힘이 있겠어. 그래서 천도라고 하는 거예요, 천도. 그 당시에 수도는 개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개성, 송악이라고 하고. 그래서 고종 때 집권을 잡고 있던 최우가 몽골 항쟁에 견디다 못해 수도 개경에서 왕궁을 이쪽으로 옮겨버린 거예요. 나라의 운명은 하늘이 결정한다 했던가. 선조들은 절체절명의 기로에서 하늘이 보호해 주리라 믿었던 것일까. 병자호란 때 청나라가 선발대를 보내 인조의 강화행을 막았다. 이처럼 강화도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왕이 피신할 만큼 마지막 피난처였던 셈이다. 고려시대 불교 문화를 대표하는 팔만대장경. 팔만대장경 모판을 제작했던 사찰로 추정되는 강화도의 선원사는 1245년 당시 최고 권력자 최우가 창건한 사찰이다. 선원사는 순천 송강사와 더불어 당시엔 2대 사찰로 손꼽혔지만 조선 초기경 숭유 억불 정책으로 폐철되어 현재는 터만 남았다. 이 선원사지마저도 1976년 동국대 강화도 학술조사단에 의해 조사가 시작되고 1996년 발굴조사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묻혀 있었다. 팔만대장경이 선원사에서 만들어졌다고 학계에서 보는 근거는 대장도감이 본사가 강화도에 있었고 조선 태조 7년에 이곳에 있던 대장경판을 한양으로 옮겼다는 기록이 조선 왕조실록에 있기 때문이다. 이유야 어쨌든 대장경을 통해 흩어진 민심을 모아 국난을 극복하고자 했다는 점이다. 또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백성들의 간절한 마음과 평화정신을 고스란히 담겨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안녕하십니까. 선원사 고려 2대 설의 원찰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가나 사회 차원을 떠나서 불교적인 차원에서만 보더라도 대승불교의 그 원초적인 발생지, 고려시대의 선의 원찰이었는데 대승불교라고 하면서 대승불교의 핵심인 역사적인 원초 사찰을 이렇게 방치했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 불교의 수치다. 그 다음에 팔만대장경은 세계적인 문화재인데 관광객들이 와서
이 대장경을 만든 곳을 물어봤을 때 과연 우리 한국 불교는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이걸 생각하니까 좀 아찔하더라고요. 나라도 이 체면을 최대한 면할 수 있는 데까지 일생을 바치다 간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올인하게 된 거죠. 역사를 이긴 민족은 미래국가라고. 그럼요. 예. 불교 문화의 꽃이라고 하는 것이 이 초조대장경인데, 네. 그것이 뿌리가 지금 없어졌어요. 없죠. 예, 예. 그거를 국가에서도 뭐 관심이 없고, 또 이 불교라고 하는 이제 그 종교 단체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관심이 없는 거죠. 무책임했다. 대장경이라는 자체도 만들기는 불교계에서 만들었지만 결국에는 그 호는 나라를 지키기 위한 그 백성들의 힘이 들어간 거, 뜻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명칭이 대장경이지만 사실은 국난을 극복하기 위한 그 호국의 이념이 꽉 차 있는 경전이라고 그렇게 봐요. 국민들이 힘을 이렇게 단합을 유도할 때 경판 만드는 이 작업 자체를 같이 해야 이 국난을 극복할 수 있다, 이거와 이 중생을 위한 것이지 부처님을 위한 게 아니다라는 그거에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대장경 만드는 데 일조를 하는 거죠. 하늘의 어떤 뜻으로 백성들이 하나가 돼서 전쟁을 침략을 막고 평화를 염원하는 백성들의 간절한 그게 염원이 담긴 거죠. 염원을 담는 백성들의 그 마음을 무엇을 통해서 모아야 되잖아요. 무엇이라는 것이 곧 바로 뭐냐, 불교의 8만 대장경이라고, 이것이 하나의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강화도에는 진, 부, 군대가 섬을 둘러 여러 설치될 만큼 방어 요새였다. 그래서일까 정족산성 보호 아래 정족산 사고에는 역사 기록의 중요한 왕실의 실록과 족보를 보관했었다. 고조선 곧 옛 조선의 맥을 이어온 곳이자 사고로 쓸 정도로 그만큼 안전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조선 왕조 실록이 여기에 보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여기다 보관했다라는 것은 여기가 그만큼 안전하다라는 것이잖아요. 조선이라는 왕조는 말 그대로 고조선을 그만큼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왕조인데, 단군이라고 하는 선조의 유일한 유적지는 사실 강화도가 거의 유일하죠. 그래서 그 유적지는 안희산이라는 곳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곳이지만 그곳은 성역화되어 있는 제사를 지내던 곳이었고,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제사를 지내기 위한 모든 인력, 재화 같은 것들이 강화에서 충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륙에서 강화까지 올 수 있게 오랜 기간 그리고 많은 인력들이 동원돼서 왔을 거니까 그만큼 그런 사람들이 머물던 곳이 있었을 것이고, 그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모든 것을 준비했던 이 강화도라는 곳 안에서 할아버지 산이라고 불리는 만이산이 있고 할머니 산이라고 불리는 이제 정족산이 같이 짝으로서 존재했다, 이렇게도 알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정족산이라는 곳에 그 삼랑성이 세워진 이유도 그 중에 하나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곳이었다, 뭔가를 지키고 정족사고도 그런 의미에서 이 정족산에 자리를 잡은 게 아닌가. 결국은 우리는 그 최초의 고대 국가 고조선의 후예인데, 그래서 이렇게 조선이잖아요. 그 조선이 생기니 그걸 고자를 붙였을 뿐이지, 네. 그 조선의 명맥을 이어온 거단 말이에요.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시켜주는 것이 바로 조선 왕조 실록이 여기에 보관되고 있는, 그렇죠. 그것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네, 독특하게 조선왕조 실록과 함께 왕족들의 족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선원보각에 같이 보관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좀 그런 것들을 보면, 한양에서 제일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는 사고이기도 하고, 그 한양에서 조선왕조 실록을 확인을 하거나 혹은 수정을 할 것이 필요할 때 이곳에서 확인했다라고 하는 자료가 마찬가지로 남아있는 것을 보면, 이곳이 그만큼 우리가 대백과사전 혹은 이런 자료들을 찾아보듯이 이곳이 그런 위치로서 존재하지 않나.
자, 여기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정족산 정상에 서 있습니다. 정족산에는 정족산성이 둘러쳐져 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정족산이라고 하는 그 산의 이름, 소뚜껑을 뒤집어 놓은 그 이름과 같이 그만큼 여기는 외부로부터 침략이나 방어하기에 좋은 어떤 가장 안전한 곳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최초로 나라를 세웠으니 그게 최초의 고대 국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국가니까 국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조선이었어요. 그 조선의 의미는 해돋는, 그러니까 인류의 문명, 문화가 시작이 된 곳이다. 그 말이 해돋는 곳이라는 말의 그 의미를. 근데 일시조선이 아니고 사실은 조선이 있었다는 거예요, 조선. 근데 그것을 왜 고자를 붙였겠어요? 훗날 이성계가 역성혁명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고 국호를 조선이라 칭하니까 자동적으로 그 옛날 고대국가 단군 왕검의 그 시대는 고자가 붙어서 고조선이 된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원래 우리는 뭐예요? 조선이었다라는, 해돋는 나라였다라는, 이걸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지금 뭐야? 동방이었다. 인류의 문명이, 저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이 땅에서 문명을 일으킨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 지상 만민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민족사를 대변하는 이름이고, 그 이름을 가진 나라의 왕조들의 계보가 바로 여기에 보관이 돼 있었어요. 그럼 왜 그것이 왜 여기에 보관이 돼 있었을까? 그러니까 최초의 고대국가 고조선, 그 조선의 맥을, 그 정신을 그대로 이어온 민족이다 라는 것을 반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이 그 어디에 가서도 안 돼요. 가장 안전한 곳은 바로 어디냐? 하늘에서 내려와서 살았던 곳, 바로 이 소뚜껑을 뒤집어 놓은 곳 같은 바로 이곳, 이곳에 보관하는 것이, 또 여기에 보관돼야만 그 정체성을 유지될 수 있다라는 이런 모든 의미가 복합적으로 여기에 내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역사, 어떤 그 혼이 사라져서 방황하는 듯 하지만은 사실은 면면히 숨어서 오늘날까지 그 혼이 어디로 가지 않고 이어져 왔고, 지금 우리 눈에 하나씩 하나씩 밝혀진다. 우리가 지금 되찾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상관하시는 자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송구영신, 이제 모든 잘못된 세상이 끝이 나고 새로운 새하늘 새 땅이 임해 왔고, 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모든 숨겨졌던 모든 비밀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씩 하나씩 지금 밝혀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저는 오늘 이 정족산성 정상에서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반도를 대신하는 것이 바로 이 강화도야. 고려시대만 해도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39년 동안 여기에 도성을 짓고 궁궐을 짓고 피난을 와 살았다 이 말이에요. 요새니까 여기로 이제 도성을 옮겨온 거예요. 그래서 흥왕리라고 하는 그런 마을 이름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임진왜란, 정묘호란, 정묘호란 9년이 지나서 또 병자호란, 이런 모든 외세 침략을 받을 때 전부 다 이 강화도로 피난을 왔어요. 왕들이. 이 강화도 주민들이 함락을 당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는가. 한반도 자체가 삼면이 바다잖아요. 그래서 반도 국가라고 하는 거예요. 강화도라는 이 섬을 딱 보면은 삼면이 다 바다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를 축소해 놓은 것이 강화도다. 이게 삼면이 바다고 외세가 여기를, 그러니까 아까 말한 뿐만이 아니에요. 또 저 서양 세력이 문을 개방하라고 신미양요, 병인양요 해갖고 대포를 갖고 와서 쏴대면서, 그래서 이 강화도에 가보면 전부 시비진보, 돈보 해갖고 이 방어시설이 구축이 돼 있어요. 왕궁들이 다 피난을 와서 다 여기 와 살아놓으니까 여기를 함락시키지 못해 환장들을 한 거지, 외세가. 그런데 함락이 한 번도 안 됐어요. 근데 딱 한 번 함락이 된 게 바로 뭐냐? 그 병자호란. 인조가 복림대군과 세자빈을 먼저
이리로, 여기는 이제 외세가 침략을 했을 때 도성을 일로 옮겨도 함락을 당한 적이 없는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또 옮긴 거야. 자기는 이제 남한산성으로 가고 복림대군과 세자비는 이쪽으로 옮긴 거예요. 근데 병자호란 때는 그거를 알고 탐방의 청나라 군대가 겨울에 압록강이 딱 얼었을 때 그냥 돌진을 해갖고 일주일 만에 이 도성을, 한양 도성을 함락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미처 방어를 할 틈도 여력도 없는 상태. 그래갖고 이 강화도가 함락이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병자호란 때 여기가 얼마나 많은 참혹한 사람들이 바다에 다 빠져 죽고 그 참극을 당하지 않으려고 전부 다 칼에 찔려 죽고 맞아 죽고 끌려가고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여기 있었어요. 이 강화도가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우리 역사를 한마디로 대변하는 우리의 서름, 우리의 아픔, 핍박이 이 강화도와 함께했다. 우리가 바로 그런 곳에 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사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역사, 그런 아픔을 갖고 있어도 우리가 오늘까지 이 나라를 지키고 버텨온 것은 더 큰 미래가 우리에게 새 나라, 새 민족이라고 하는 큰 희망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해 오지 않았는가. 그래서 우리의 애국가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하죠.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우리의 이 역사를 참으로 알아야 돼요. 우리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오늘이 있기까지 어떻게 우리 선진들이 이 나라를 지켜왔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최후의 순간에 다다르면 비로소 하늘을 찾는 것이 아니던가. 왕실의 중요한 기록을 보관하고 마지막 피난처가 되고 하늘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 찾은 곳이 모두 강화도여야만 했던 이유는 우리 한민족의 뿌리, 근본이 시작된 곳이기 때문이었다. 때로는 불사항쟁으로, 때로는 조금 물러서서 이 땅을 지켜왔다. 그러나 어찌 그것만이었겠는가. 모든 것을 하늘에 맡긴 그 간절함이 하늘을 감동시켰고, 하늘은 어떠한 한 뜻을 두고 이 땅을 지금까지 보호해 준 것이 아니겠는가. 덕분에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고, 세계에 우뚝 선 지금의 대한민국을 탄생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디서부터였는지, 나의 나라 내 나라 애틋한 이 마음, 한 발씩 내디딘 땅 위로